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어느새 이제 봄이 완연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이상할 정도의 기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벚꽃이랑 목련은 다 졌고 봄꽃이 올해 기온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매화와 벚꽃이 동시에 피는, 그러다가 매화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피지 못하고 꽃송이들이 져버리는 그런 일도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사시는 곳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잠시만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키티가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았는데 눈이 좀 사람 눈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홍채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예 볕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하면서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키티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뒷다리로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키티의 최근 소식은 소진 씨 블로그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키티가 요새는 좀 캣타워 높은 데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도 조금 교류를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키티도 그리고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키티도 이제 중년묘가 되었고, 이제 이런저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원래도 가지고 있었지만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티 소식이나 이제 이 다음에 읽어드릴 해로 소식을 보시려면 소진 씨 블로그를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팟캐스트에는 텍스트나 아니면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 거고, 유튜브에는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소진 씨가 친구들 소식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 두시는 편이세요. 꼼꼼하게라고 하면 아주 텍스트가 많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진으로 일상들을 잘 잡아놓고 계시니까 궁금한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로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만한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페이지 55. 최소한의 금기마저 무시한 결과 해루.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의 동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동물들은 대개 품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의 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곳과 번식장, 캐터리가 존재한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번식업을 하려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랑 이제 허가제가 약간 다른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나 이 동물 번식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는 동물 생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 챕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정리를 하면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런 규칙이 유명무실함은 노점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업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번식업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과 사육 환경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 역시 없다.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아주 있다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건강 상태인 동물을 어떤 환경에서 얼마의 주기로 번식시키든 업자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돈에 눈이 먼 업자들은 잔인할 정도로 충실하게 경제 논리에 따른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여러 번 이슈가 되었던 강아지 공장이나 고양이 공장을 보면 그 논리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린다. 그것이 유일한 논리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1년에 2회에서 4회에 걸쳐 새끼를 빼고 병이 생겨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어져야 그 잔혹한 번식의 사이클에서 빼낸다. 여기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각주는 부연이나 첨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주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철장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첫 번째 길은 도로나 야산이라는 자연에 돌려보내는 길. 두 번째 길은 고양이탕으로 바꿔버릴 건강원으로 가는 길. 개의 경우에는 영양탕이나 보신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불복의 세계인 유기동물 보호소로 가는 길이다. 어느 길이든 폐기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세 가지의 옵션이 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공장 안에 들어있는 모체들은 바깥 공기나 햇빛 한 줌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그런 환경은 키티처럼 선천적 기형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확률을 높인다. 이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소진 씨 집에 또 있다. 누가 봐도 예쁘다고 감탄하는 해루이다. 해루는 미디어에서 자주 소개되었던 스코티시 폴드 종이다. 이 종은 귀엽게 접히는 여기에 이 접힌다의 폴드 때문에 이제 폴드 종인 거죠. 귀엽게 접히는 귀 때문에 특히 유명한데 이 특징은 귀의 연골이 형성되지 않아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연골이 형성되지 않는 이 특징이 때때로 귀가 아닌 다른 관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연골이 귀에만 있진 않잖아요. 모든 관절에는 다 연골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스코티시 폴드의 유전병인 골연골 2 형성증이다. 이 때문에 스코티시 폴드 간의 교배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어릴 때 발견되지 않더라도 성장하면서 골연골 2 형성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데려올 때 위로 3대까지 동종교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 번식업체와 무분별한 가정 분양업자가 많다. 심지어 용돈을 벌겠다고 같은 펫숍에서 데려온 스코티시 폴드 암수로 새끼를 낳게 하는 사람도 있다. 생명이 아닌 돈으로 보는 사람에게 동종교배 금지라는 기본적인 규칙은 수익을 떨어뜨리는 귀찮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나 봐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스코티시 폴드종 관련해서는 회자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스코티시 폴드종에 유전병이 있다. 그리고 폴드간에는 번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폴드종은 더 이상 태어나게 해서도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폴드종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폴드종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고양이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 연합에서는 이제 폴드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폴드종에서 일어나는 이 유전병 때문인데요. 이 유전병이 정말로 지독하게 개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인 거죠. 관절이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태어나서 6개월 그때쯤부터 발병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코티시 폴드종을 구입하는 것, 번식시키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정말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 생명체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문제는 처음 유입되는 품종묘의 수이다. 국제고양이협회나 고양이 애호가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유전병 문제를 걱정해 윗세대를 따지고 부모 개체의 건강까지 관리하면서 브리딩을 하는 캐터리의 수는 한정적이다. 거기에다 출산 횟수 역시 연 2회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다 보니 정식 캐터리에서 출산되는 새끼 고양이만으로는 치솟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품종 확인서가 없는, 즉 번식하는 부모 개체나 그 윗세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동종 교배나 근친 교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번식이 품종묘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잡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으니 이런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동종이나 근친 교배라면 잡종은 나오지 않을 테니 말이다. 대신에 유전병이 있거나 선천적 기형이 있는 개체가 나오겠죠. 키티나 해루처럼. 해루 역시 그렇게 태어났다.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키우던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를 교배시켰고, 태어난 새끼 중에는 항문에 기형이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 사람은 하자 제품을 처리하듯 이 새끼 고양이를 3만 원에 땡처리하겠다고 했다. 같이 태어난 형제 고양이까지 이상하게 보여 팔리지 않을까봐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땡처리조차 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예정이었던 해루는 한 활동가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었다. 해루를 만나자마자 소진 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너무 작았던 항문 때문에 배출되지 못했던 변을 억지로 밀어 빼내고 항문을 확장하는 수술 준비를 하는 한 달 사이에 해루는 이빨도 나고 애교도 늘었으며 몸도 2배 정도로 커졌다. 그 작은 병원 철장 안에서도 생명은 부쩍부쩍 자라났다. 하지만 대장과 직장이 없고 장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해루 같은 경우에는 항문이 없다시피 하게 작았고, 그리고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번식업자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번식업자의 선택과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진 해루는 기형을 안고 태어났으며
번식업자와 소비자가 부린 탐욕의 대가는 헤루가 치러야 했다. 탈장의 위험이 있는 고통스러운 수술까지 감당해야 했지만 결과는 배변을 하려면 여전히 하루에 2번씩 사람의 손을 빌려 마사지를 받고 변을 짜내야 하는 것이었다. 2차례의 수술을 끝으로 확연히 무언가 더 나아진 것도 없이 헤루는 긴 병원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술을 할 때 이제 가능하면 몸에 있는 장기들이 기능을 하도록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개체에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이런저런 수술을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는 딱히 나아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퇴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소진 씨의 집으로 온 헤루는 다른 고양이 누나들에게서 고양이질을 배우며 잘 지냈다. 예쁜 짓도 했고 잘 때면 소진 씨 옆에 누워 같이 베개를 베고 잤다. 그럴 때면 친애의 감정을 표현하느라 소진 씨 얼굴에 항문을 들이대곤 했는데 그 항문에는 을에 똥이 붙어 있곤 했다. 고양이들이 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강아지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 얘기로 하자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항문의 냄새를 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헤루도 소진 씨에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빨리 알아봐줘 하는 마음으로 아마 항문을 들이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냄새를 맡기에는 너무 큰 그런 이제 똥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퇴원했지만 헤루는 여전히 일주일에 반은 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하루에 3번 유화제를 먹어야 했다. 유화제 때문에라도 자연스레 흘러나와야 할 대변은 운동이 느린 대장 안에서 찰흙처럼 굳어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관장을 하고 배를 압박해 변을 억지로 빼냈는데 그때마다 헤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집고양이가 평균 10년 이상을 산다고 봤을 때 헤루는 같은 고통을 어림잡아 10,000번은 겪어야 했다. 앞으로 헤루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헤루의 반려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소진 씨가 헤루를 입양을 할 예정은 아니었어요. 일단 구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집을 비우게 되면 소진 씨는 관장과 배변을 돕는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다. 헤루의 행복을 위해서도 미래에 헤루와 함께 살 사람을 위해서도 배변 문제는 해결해야 했다. 의료진과 논의 끝에 움직임이 없는 장은 제거하고 위의 일부를 늘려 직장까지 연결하는 3차 수술을 결정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억지로 변을 짜낼 필요는 없어졌다. 그 대신 유화제를 하루에 3번 급여하고 괄약근이 없어 물처럼 뚝뚝 흐르는 대변을 처리하는 일이 반려인에게 남았다. 직장이 없으니 항시 변이 흘렀고 수면 중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진 씨를 만난 이후로 헤루는 몇 차례나 수술을 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게 배를 압박당했으며 맛도 없는 약과 유화제를 억지로 먹어야 했다. 앙심을 품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피할 만도 했지만
해루는 여전히 소진 씨를 좋아했다. 그래서 잘 때면 여전히 소진 씨 옆에서 잤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깼을 때 해루의 대변이 소진 씨의 어딘가에 묻어있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운이 좋은 날이면 머리카락이나 옷 정도였지만 운이 나쁘면 얼굴에 똥칠이 되어 있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해루의 잘못은 아니었다. 소진 씨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루가 지독한 배변 문제에서 벗어난 데 감사했다. 이것으로 그나마 아픔 없는 삶이 해루에게 주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해루의 불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루에게 유전병인 골연골 이형성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뒷다리가 굳어갔고 관절도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다. 그냥 보기에도 뒷다리를 끌고 다니며 절뚝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이 병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관절 영양제와 소염제로 골절의 위험과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이 병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해루의 몸속에서 진행 중이다. 이제 사람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기를, 만약 고통이 있다면 최소한의 것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해루의 사진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진 씨가 사진을 많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해루의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해루가 아마 구조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꽤 어렸을 때의 모습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정말 약간 몸이 아프니까 침울하고 기운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축 늘어져 있긴 한데 귀도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그런데 정말 코도 딸기코 핑크핑크한 코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입원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처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여러 주사를 맞으려고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 읽어드렸다시피 해루가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박 배변을 당해야 했었고 그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해루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이 사진을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약간만 더 하자면 해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로 된 털빛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드 종이기 때문에 귀가 접혀 있어요. 그리고 눈이 꽤 큰 편이고 저는 이걸 아이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눈꺼풀에 짙은 색으로 이렇게 눈꺼풀 따라서 짙은 색이 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아파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고양이도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갈 때가 있고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아파서 눈물도 그렁그렁한 상태니까 아파서 입꼬리가 축 처져가지고 시옷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는 이제 소진 씨네로 해루가 옮겨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 중에 하나는 이제 해루가 소진 씨 집에 도착한 첫날 사진인데 너무 낯선 환경인데다가 고양이도 많아가지고 얼어붙어서 어딘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밖을 살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른 사진 둘은 이제
소진씨네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해루를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 고양이가 왔으니까 그루밍도 해주고 이렇게 털도 골라주고 핥아주고 근처에 와서 자기 새끼처럼 돌봐주는, 그리고 그걸 해루가 아주 감사히 받고 있는 감사히를 넘어서서 아주 감동하면서 즐겁게 받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정말 귀여운데요. 해루가 이제 장난감을 정말 통실통실한 앞발로 이렇게 꽉 잡고 냄새를 킁킁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호기심이 잔뜩 오르고 고양이들이 되게 약간 흥분하고 장난기가 생기면 이렇게 입 주변에, 저는 이걸 주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여기 털이 잔뜩 있는 주둥이 부분이 있거든요. 코 옆에 있는 거기가 뽕실뽕실해져요. 거기가 이렇게 통통해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빵빵해져 가지고 지금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다리도 보면 자세가 정말 나는 너무 신나고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렇지만 여기 캡션에도 붙어 있다시피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귀여운 얼굴과 행동 아래에는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 장기간 출장이나 여행 불가 같은 다양한 의무사항이 붙어 있다. 이건 인간만의 이야기고요. 고양이가 감당해야 할 건 감히 인간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불평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사지도 말고 번식시키지도 맙시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해루가 구조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진 씨가 해루의 입양자를 찾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진 씨네 집에 있는 또 다른 품종 아이가 또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도 읽어드리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칫하면 4월달 동안은 계속 요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그 책은 5월달에나 소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막 되게 기대되진 않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난리네요.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